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종이 땡땡땡. 반갑습니다. 학교종이 땡땡땡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박쌤입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선생님들? 저는 그 학교 뒤에 대나무 밭이 있더라고요. 거기 대나무 낚시대를 배워가지고 애들하고 학교에 낚시를 갔다 왔어요. 개울이 되게 큰가 봐요, 선생님. 아 그냥 뭐 물고기는 꺼내면 돼요. 이만한 걸 잡았어요, 애들이. 이만 눈알이 도대체. 예, 왼쪽 눈알이 그만했어요. 오. 여러분이 못 보셔서 되게 안타깝네요. 눈알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요즘에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요. 네, 추워졌죠. 오들오들 떨면서 지내고 있어요. 저는 공개 수업을 끝냈습니다. 드디어 2학기 공개 수업을 끝냈는데요. 잘 안 됐겠죠? 저희가 이제 폭망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교실 이야기로 딱딱 보내주시면 좋은데. 저도 폭망한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평소 수업보다 공개 수업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이제 그 공개 수업 가지고 그 뭐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을 정도로 예. 이게 지금 사기만 계속 늘어가는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오늘은 학교종이 땡땡땡 2교시인데요. 아직도 이 팟캐스트 요 부분을 낯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박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팟캐스트에서는 주로 아이들 이야기, 아이들과 시 쓰고 글 쓴 이야기들을 이야기 손님을 초대해서 들을 계획입니다. 먼저 가신 이호덕 선생님, 권정생, 하이타니 겐지로, 임기택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나누고요. 삶과 동떨어져 있는 글쓰기, 그리고 글쓰기를 어떻게 아이들과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이 글이 어디가 좋고 어디를 더 지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삶과 글쓰기가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글을 어떻게 볼까, 이런 관점들에 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 마당으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먼저 교실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이야기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아이들 시와 글을 소개하고 노래를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세 마당으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네. 자, 그럼 학교종이 땡땡땡 힘차게 그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탁쌤네 교실을 살짝 엿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우리 반 일기를 읽어야 되나요? 지난 시간 선행상 이야기 되게 좋지 않았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휴, 그럴 리가요. 그럼 또 해보겠습니다. 제목 하느님의 입김. 쉬는 시간이 10분 지나고 15분 지나고 7초, 8초, 9초 지나도 교실에 아이들이 없다. 운동장에는 안 보이고 뒤에 솔밭에서 솔방울을 모으는지 바닷가 쪽 담 밑에서 비밀기지를 짓는지. 다른 반 선생들은 다 공부 시작인데 우리 학교에서 교직 경력이 많다는 나만 애들이 어디로 갔다고 애들 못 봤냐고 헤매고 다니는 게 좀 부끄럽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엔 딱 부러지게 말을 해서 나도 좀 질서라는 게 있는 인간이란 걸 보여주고 싶다. 아이들을 부르려고 교실 문을 나가는데 저쪽에서 너무나 반가운 2학년 우리 반 9명 아이들이 우다다닥 달려온다. 마녀 위니 놀이를 했다고 한다. 셋이서 타임을 하고 나머지는 도망치다가 마녀한테 잡히면 마녀의 신하가 되는 놀이를 한다. 내가 비밀 기지도 알고 탈출 놀이도 알고 해바라기 생존 놀이, 동물병원 놀이, 맥주 가게 놀이도 다 할 줄 아는데 이건 모르겠다. 점심 먹고 나도 그 놀이 끼워달라고 시키는 대로 잘 하겠다고 졸라서 겨우 허락을 받아냈다. 이제 공부하자는데 아이들이 좀만 더 놀자고. 좀만 더 놀면 안 돼요? 안 돼. 놀아요. 놀고 공부 잘하면 되잖아요. 놀아요. 하는 수 없이 허락했다. 그럼 숨바꼭질 할까? 아이들이 소리치며 좋아한다. 책표, 국어활동책. 논다면서요. 숨바꼭질 한다면서. 그러니까 책을 펴야지. 책 어디에 숨바꼭질로 공부가 되는 게 있나 찾아야 노르지. 그래서 한 사람씩 소리내어 국어활동 교과서에 있는 시를 읽고 교과서에 없는 시를 한 번 더 읽었다. 숨바꼭질.
나를 찾는 데 쓸 빛이란다. 갓난 내 두 눈에 부어주고서 하느님은 숨어 나 오기를 기다리리.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모든 것 속에 하느님은 숨어서 이안. 우리 학교 둘레에 하나님이 쬐끄맣게 웅크려서 숨어 있는 곳은 어딜까? 새근새근 기다리는 아주 작은 것. 앞에 말은 어렵고 나도 모르겠고 하여튼 작은 것이란 말에는 아이들이 반응한다. 쓰레기요? 그건 너무 커. 어떤 쓰레기? 껌종이요. 더 작게. 작은 껌종이? 그거 말고 내가 대답했다. 밟혀서 실내 바닥 자국이 찍힌 쓰레기통 앞에 껌종이. 또 뭐가 있을까? 눈! 그건 너무 커. 어떤 눈?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이요. 더 작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작은 풀잎 위에 앉은 눈? 좋아. 소나무 가지에 붙었다가 와스스 부서지는 눈가루. 좋아. 이래서 하느님 찾기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되는 놀이인지 자신 없다. 우선 교실에서 먼저 해보기로 했다. 쪽지를 내주고 교실 안에 하느님 있는 곳 알아내서 종이에 적어보라 했다. 눈 뜨고 귀 열고 콧구멍 벌렁벌렁해서 찾기. 다른 사람 모르게 비밀로. 여자아이가 나오더니 내 귀를 잡아당겨서 속닥속닥 묻는다. 저기 하늘에 있는 솜사탕 같은 구름도 돼요? 좀 이따 밖에 나가서 할 때는 그것도 된다고 끄덕였다. 아이가 자기 입술에 손가락을 대더니 살금살금 갔다. 모두들 몸을 낮추어서 살금살금 다니며 교실에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느님의 숨결이 스민 것을 찾아내서 쪽지에 적었다. 선인장 가시에 있는 조그마한 가시 하나. 쓰레기통 앞에 있는 초콜릿 종이. 필통에 있는 눈 그림. 커튼 밑에 있는 먼지. 풍선이 어제만 해도 커져 있는데 2일이 지나니 작아진 풍선. 손을 놔두면 따가운 선인장. 준용이가 입으로 불어서 바닥에 떨어진 지우개가루. 아이들이 적어낸 글을 받아서 한꺼번에 공중에 뿌렸다. 종이 쪽지를 주워든 아이들이 후다닥 서둘러 비밀 쪽지에 적힌 그 작은 것을 찾아가서 찜했다. 커튼 밑에 먼지 여기 있다. 선인장 가시오. 준용이 지우개가루 이거. 교실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 이거 놀이가 되겠구나 싶다. 교실 밖으로 나갔다. 하늘은 맑고 환하고 아이들은 플라타너스 나무 구멍, 잔디밭의 풀, 목련꽃 그늘 아래 마른 옥수수대가 서 있는 실습지 밭을 살피며 하느님과 숨바꼭질을 했다. 하느님이 부어진 빛으로 하느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아이들 걸음마다 얼굴마다 하느님의 입김, 숨결, 눈빛이 스쳤다. 하느님이 숨은 곳을 찾아 알아내서 종이 쪽지에 적었고 내가 공중에 뿌렸고 쪽지에 적힌 대로 찾아내서 다른 아이가 찾은 걸 다시 찾아냈다. 너무 금방 찾아내서 한 번 더 하자고 졸라서 한 번 더 했다. 교실에 들어와서 종이를 한 장씩 내주었다. 너희들이 마음을 모아 이렇게 보고 있는 동안 하나님도 거기 와서 자기를 보고 있는 너희들을 이렇게 봤을 거야. 여기 있지, 들켰네 하며 너희들 이 말을 탁 집었을지도 모르고 얼마나 기뻤을까. 이번에는 하나님 말고 이 종이도 기쁘게 해줘봐. 왜 기뻐요? 종이는 죽은 건데. 숨바꼭질에서 찾은 걸 그냥 두면 거기서 시들고 말지도 몰라. 너희들이 혹 입김을 불어넣어야 살지. 그러니까 생명을 품은 종이는 얼마나 기쁠까. 막 우겨가지고 글을 받아냈다. 아이들이 쓴 글 중에서 한 편을 골라 아래 옮겨본다. 우리 학교 5학년 교실 창문 앞 화분. 2층 5학년 교실 창문 밖에 놓여져 있는 화분 2개는 그곳이 무섭지 않은 건가? 앞에는 길이 없고 뒤에는 막혀 있는데 만약 그게 나라면 벌벌 떨며 선생님한테 말해서 내려올 텐데 아무리 높더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자신을 보고 누가 내려줄 거라 믿는 걸 거야. 은지. 숨바꼭질 마치고 종이에 입김 불어넣기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하느님의 눈빛과 숨결과 입을 가진 우리 아이들은 밥 먹으러 급식소로 달려갔다. 자, 두 번째 마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상석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상석 선생님이 또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매긴 성적표, 도대체 학교가 뭐길래를 통해서 글쓰기 교육으로 끊임없이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려고 했던 이상석 선생님 모시고 이번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석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또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부산에서 이렇게 먼 길 또 하셨네요. 근데 오늘은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귀한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요? 광화문 앞으로 가서 최순실을 확실히 만나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요즘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유명하다는 그분. 아, 유명하다 뿐입니까? 모든 것을 주무르는 그 여인의 위대한 씨발 말이 안 나온다.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 어떠셨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 오래 남았어요. 그 젊어서는 아이들한테 신념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문제를 바로잡고 해결하려고 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그냥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게 되더라.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 자기 문제를 헤쳐가는 힘이 생기더라. 이런 말이 아주 가슴에 남았어요. 정말 정리를 확실하게 잘해 주셨을 것 같아요. 이랑 쌤은 어땠나요? 저요. 일주일 동안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이제 또 배웠던 것들을 애들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저도 신념으로 밀어붙이는 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랑 쌤 시작이 반입니다. 네. 저는 왜 처음에 그 선생님이 서울에 교사를 그만두려고 올라가셨다가 왔는데 얘가 어디 갔다 왔어 씨발 이거에 그 말 한마디에 정말 꽂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보통 선생님들은 아마 어디 갔다 왔어 보다는 씨발에 이렇게 욕에 꽂힐 것 같은데 선생님 그 애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그 마음을 읽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때 만났던 아이들 이야기도 이야기지만은 왜 그 가난한 아이들 삶을 이야기해 보겠다고 이야기했죠. 지난번 시간에. 네. 그래서 오늘 경공 아이들의 시쓰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해도 됩니까? 그럼요. 저희가 그건 뭐 계속 더 듣고 싶어요. 먼저 우리 반 아이 한 명 이야기를 하겠는데 우리 반에서 1등과 2등 차이가 현격하게 날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2, 3등은 뭐 점수차가 얼마 안 나는데 1등 얘는 그냥 혼자 독불장군으로 1등을 하는 애였는데 얘를 처음 봤을 때 3분단 제일 앞에 앉아 있었어요. 1년 내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기침 소리도 다 기억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수업을 받는 아이가 있었죠. 당연히 반장을 했습니다. 장학금은 큰 장학금은 다 받았죠. 아마 가난해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경남공고로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싫어하죠. 그런 아이들은. 그럴 것 같아요. 예. 저라도 싫을 것 같아요. 나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기적이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가정방문을 갈 때 그 친구 집에를 가보았습니다. 덕천동 로타리 근처에 집이 있는데 찻길 바로 옆에 반지하 방이 있습니다. 마당이 있거나 무슨 뭐 현관이 있거나 그런 데가 아니고 문을 열면은 바로 쪽마루가 하나 있고 방이 있는, 그것도 반쯤 내려가서 지하에. 그 아이 방은 거기서 더 내려가서 창문도 없는 지하방에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벽이 눅눅해서 비만 조금만 오면 곰팡이가 핀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 책상 조그만한 거에는 비닐이 덮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루는 써내었던 시가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제목도 없이 시만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교 마치고 집으로 간다. 정말 배고플 시간.
저녁 밥상이 차려지길 기다리며 TV를 보고 있다. 밥 먹자. TV를 끄고 밥상 앞으로 가 앉는다. 오늘도 어김없이 밥상 위에 4가지가 올라와 있다. 그리고 순식간에 상위를 쓱 훑어보고 난 뒤 밥을 먹기 시작한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을 텐데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나를 달랜다. 이랬습니다. 아까 제가 읽으면서 4가지가 올라와 있다고 했거든요. 선생님은 어떤 게 올라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령 선생님. 저는 김이요. 제가 김 좋아해요. 김만 있으면 밥 먹을 수 있어요. 김. 그래서 4가지인데 4가지가 뭡니까? 4가지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밥상이니까 밥, 밥, 김, 김, 김치, 김치, 계란. 계란. 계란 후라이. 아이고, 이 집은 좀 사는 모양입니다. 예. 우리 박선희 선생은? 저는 좀 반전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시는 비록 이렇게 썼지만 예. 4가지가 밥, 스팸, 스팸. 소불고기, 소불고기. 그리고 마지막은 뭐 계란말이 뭐 아마 이 정도. 예. 고기 좋아하는 거 티났어요. 이 친구가 그런 글을 이야기를 들으면은 화가 날지도 몰라요. 쓱 훑어보고 반찬 얘기는 없이 그냥 밥을 먹기 시작했으니까 멸치 1가지 정도. 멸치. 예, 그러면은 김치나 멸치 정도 있겠죠. 김치와 멸치 정도 예. 있었겠다. 이하이 씨를 그대로 읽어볼게요. TV를 끄고 밥상 앞으로 가 앉는다. 오늘도 어김없이 밥상 위에 4가지가 올라와 있다. 밥, 김치, 수저, 그리고 물. 아이고. 이렇습니다. 수저가 올라와 있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예. 그럼 김치와 물과 밥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도 없을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나만큼 이런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나를 달랜다 그랬죠. 내가 교실에서 이 시를 읽을 때 아이들에게 밥, 김치, 수저, 그리고 물 했을 때 우리 반 애들이 일시에 조용해집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이 친구가 좀 부끄러울까 싶어서 나는 그 친구의 표정을 살폈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멀뚱히 쳐다봅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 아이를 미워하는 애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대범이는 정말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거리 가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아이들이 시 하나로 자기를 찾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예. 예. 그 특별한 혹시 방법이라도 있나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시를 쓰게 하는, 글을 쓰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묻는 선생님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방법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저는 해보니까 방법이 없고 다만 이야기가 살아있을 뿐입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분위기, 선생한테든지 친구들한테든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반에서 아침마다 사는 이야기를, 자기가 사는 이야기를 잠깐씩 하게 했습니다. 그걸 무슨 중학교에 보면은 3분 스피치 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맞아요. 하죠. 그런 스피치가 아니고 나와서 그냥 자기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는 그런 말하기 중심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오토바이 훔친 이야기. 그 훔친 오토바이를 어떻게 하면은
잘 달리느냐, 그 질주의 뭐 기쁨 이런 거 한꺼번에 몇 명이 탈 수 있느냐. 그 조그만 오토바이 6명이 탔대요. 에? 그래가지고 달리는데 들으면은 아찔한데요? 아찔하기보다 소름이 돋습니다. 그래도 일단 나는 들어줍니다. 야, 그런 짓을 해가 되겠어? 야, 임마, 너, 내려와. 그런 이야기 하려면 치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참고 나도 들어줍니다. 폐교에서 술 마신 이야기, 가출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교사의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듣고 난 뒤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내가 억울하다. 내가 분하다. 예? 무엇이 분해요? 야, 이놈들아. 너가 오토바이 타고 있을 때 서울에 잘 사는 애들은 무슨 유라 같은 년들은 고급 승용차에 고급 가배를 받고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너희 목숨을 걸고 놀고 있다. 이게 억울하지도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폐교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다른 친구들은 해외 연수를 가고 고급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가고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그 부자들의 개돼지가 되어서 너희들이 살 거냐. 이렇게 살려면은 이 이야기만 하고 살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도 알아듣죠. 그 이야기가 가치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아픔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글쓰기의 방법이면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시를 쓰라고 하면은 안 써요. 첫째,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게 하느냐. 쓰려면요. 무슨 글하고 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글하고 안 친했거든. 그러니까 글하고 친하려고 하면은 글을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글 가지고 놀기를 이래 해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이번 국어 시간 수행평가에 여러분들이 시 한 편을 외워오면은 점수는 A다 준다. 만점을 주겠다. 오. 그러면은 애들이 시를 막, 그건 할 수 있다고 외워요. 근데 물론 집에 가서 외워올 아이들이 없죠. 수업 시간 그렇죠. 한 30분 정도 시간을 달라. 20분 동안 시험 치고 30분 동안 자기들 외우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그때는 시를 외워요. 그런데 나오면은 머리가 하얘지는 모양이야. 진달래꽃 하나를 끝까지 외우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어리다 닿으면 막 모릅니다. 뿌리고 난 뒤에는 모르고. 복종이란 시도 나는 복종이 좋아요 하고는 끝입니다. 그렇게 시를 못 외우는데 한 친구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V자를 그리면서 나옵니다. 그 친구가 탁 나와서 시를 외웁니다. 안도연 너에게 묻는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하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그 시를 외웁니다. 맞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끝이라는 거예요. 오, 짧으니까 좋은데요? 예. 아이들이 어이 그게 끝이가. 끝이다. 선생님 저 끝 맞습니까? 끝 맞다. 처음으로 A가 나왔네. A가 아들이 막 와 그럼 우리도 새로 하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안 된다. 지나간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애들이 전부 다, 우리는 전부 다 A다는 거야.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막 연탄 잠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이제 한번 뜨거웠나? 이거 막 다 들어가. 야, 그거래 가지고는 이 점수를 전부 다 A 밖에서 그 뒤에 애들은.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그랬지. 시에는 감정이 실려야 된다. 그 시인이 쓴 마음이 너 마음하고 같아졌을 때 진정으로 외운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셨네요. 그렇죠. 그래가 시를 외우게 했더니, 감정을 어떻게 넣습니까? 뭐 이래가지고 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뭐 천천히 1년 정도. 그래서 너는 B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런데 또 한 친구가 나와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개새끼야. 니는 이 새끼야. 막 이러고 앉아 이야기를 해요. 애들이 전부 다 공감에 박수를 쳐. 맞다 이러는 거예요. 나도 맞다. 또 A다. 그러니까 애들이 앉아 그 뒤로부터는 막 욕이 튀어나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씨바 뭐 막 이러고 뭐 또 이 욕이 나오네요. 근데 그 아이들이 윤동주의 팔복이라는 시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그 다음에 2학기에 또 시 외우기 할 텐데 이거 할 때는 너그 이거를 꼭 기억해 두었다가 해라 하면서 윤동주의 팔복 시를 이제 가르칩니다. 팔복이라는 시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8번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하고 끝이 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 감정을 실으라 그랬어요. 애들한테. 그랬더니 애들이 정말 감정을 싣기 시작합니다. 진짜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자기들이 정말 슬퍼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인데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요거는 윤동주가 바꾼 거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그들은 위로받을지니 뭐 이렇게 나옵니다. 슬퍼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까지 애들한테 해주고 나니까 어떤 애가 패러디를 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 아이가 그럽니다.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대신에 어떻게 고쳤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우리는 이게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대신에 이렇게 바꿉니다. 우리는 영원히 슬플 것이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것을 우리는으로 바꿉니다. 자기 삶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글을 가지고 놀아봅니다. 그랬을 때 이 팔복이라는 시를 절대로 다른 반에는 이야기를 해주지 마라. 내가 너 그거 말해주면 애들이 또 그거 처음 다 외워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죠. 사실은 일부러 그럽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김없이 다른 반에 가서 이야기 다 해줍니다. 이야기하지 마라 소리까지 하더라는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팔복이라는 시는 다른 반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다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시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학급 야사를 써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학급 야사 이야기는 좀 기니까 그건 또 뒤에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급 야사라면 한 사람이 학급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생님? 예, 어느 아이가 어땠다. 뭐 오늘도 뭐 성진이는 2교시부터 4교시까지 내리잤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건데, 네. 예, 그거는 뒤에 하죠. 좀 기니까요. 아니 이게 제가 프레네 교육에 가서 배운 적이 있는데 예, 프레네 교육에서는 뭘 하냐면 그 기록하는 사람을 항상 둬요. 학급 활동을 할 때마다. 예, 예, 예. 그 이미 그때는 프레네 교육을 선생님이 모르셨을 때인데도 그렇게 프레네 교육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선생님? 나 그 사람 못 만났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프레네 교육 연수를 받으면 항상 그 시간마다 그 시간에 요약하는 사람을 두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종례 때는 이렇게 신문을 만들어서 그 다음날 이렇게 보고 학습할 수 있게 이제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 아침에 이야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있는지 기억이 되게 안 나요. 놀랍니다. 그 선생님들끼리 하는 거죠, 그건. 아니 네, 그 아이들 다 아이들도 있는 수업에서 상태에서 하는 수업에서. 네, 수업에서도 그렇게 예. 합니다. 네. 그런데 내 경험으로는 아이들이 서로 쓰기 싫어할 것 같은데 사관을 한 명씩 정하거든요. 아침에 저는. 정하면은 그 정해진 아이들이 희망자를 정하는데 여러 명이 희망을 해요. 내가 쓰겠다, 내가 쓰겠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느 한 친구를 골리려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네 오늘 하는 행동을 낱낱이 밝히겠다. 낱낱이 고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아이를 살피게 되죠. 맞아요. 그게 그걸 가지고 노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배워서 있나 우리 교실의 교실 일기를 애들이 재밌게 쓰거든요. 예. 아마 이상 선생님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시 쓰는 힘도 뭐지 이제 생활 태도라든지 아니면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그 태도에 굉장히 크게 관계가 될 텐데 혹시 국어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시를 더 잘 쓰는 것도 있나요? 태도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수하고는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왜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던가요? 특활 부서를 6번이나 바꾸던 아이, 네, 맞아요. 그 아이 이야기를 했죠. 그 아이가 가장 인기 있는 시를 하나 써냈어요. 아마 공부는 성적은 별로 안 좋았겠죠. 그 아이 시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공업화학시험, 경남고공 2학년 한상준, 이름까지 나오면 안 되네. 예. 공업화학 시험 종이를 받았다. 학번 마킹부터 한다. 앞이 캄캄하다. 내가 제일 먼저 찍고 엎드렸다. 생각했다. 김할 때 잘해야지. 중1 때부터 이 생각했다. 중1 때부터 이 생각했다에 우리 반 아이들 모두가 100% 공감을 했습니다. 맞다. 나도 그렇던데 이게 되죠. 그런데 이 시를 공감이 갈 만한 시를 읽어주면은 아이들이 금방 자기도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글감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시를 쓰게 되죠. 나는 시쓰기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기 글을 좋은 것을 읽어주는 게 참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기 글을 읽어주기 위해서 내가 다른 학교 아이들 글도 가끔 찾아서 읽곤 하거든요. 공부 못한 죄 하는 것을 우리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공부 못한 죄. 부산 강서고 2년 주지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한참을 망설인 끝에 친구와 두 손을 불끈 쥐고 전산실로 올라갔다. 성적표 보여달란 말을 못해 전산실 앞에 10분을 서 있었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담임 선생님에게 얘기를 꺼냈다. 2학기 기말고사 전표를 건네받고 한참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데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그건 봐서 뭐하노.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그 특유한 담임 선생님 말투. 한 해가 지난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다. 예. 이 부산의 구자행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지도한 반아이신데
어쨌거나 아이들이 나도 한마디 해야겠네 하는 마음이 들도록 마음을 긁어냅니다. 그러면 아 선생님 우리도 쓰겠습니다. 이래서 글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글 쓸 때 예. 어쨌든 보기글도 주시고 하면서 이런 글을 써봐라 이렇게 글감을 주는 경우도 있나요? 예, 물론 글감을 줄 때도 있죠. 근데 처음에는 마음대로 쓰게 해서 차차 졸가리를 잡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하면서 제일 먼저 주는 글감이 식구들 이야기입니다. 식구들 이야기를 한번 써봐라. 왜 그러냐 하면은 식구들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모습을 객관으로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식구들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어머니도 아니고 엄마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아, 아버지라고요? 예. 아버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아마 이 나이쯤 되어서 아버지와 소통보다도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모습으로.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일 내가 마음에 갔던 시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 우리 집은 가게를 한다. 요즘 불경기라 장사도 잘 안 되고 하지만 아버지는 가게 좀 보시고 그냥 집에 있다. 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 나라면 그냥 있지는 않을 텐데 너무 답답하다. 나는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쳤을 때 약간 찡그리게 된다. 아버지도 알고 계신 눈치다. 이 아이 집에도 물론 갔죠. 네.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의 자판에 놓여 있는 물건들이 총 5만 원어치도 안 됩니다. 아이고. 이쑤시개, 반버선, 애들 머리띠 이런 거 파는 조그만한 집이에요. 그런 거 해가지고는 뭘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본래 포크레인 운전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자기도 약간 찡그리게 된다. 근데 아버지도 알고 계신 눈치다 이랬어요. 이 친구가 나이가 이제 한 30 되었는데 꼭 지난 몇 달 전에 한번 만났어요. 대우조선에 취직을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친구는 좋은데 그 취직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너 아버지란 시를 이렇게 썼다. 기억나나 이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내보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찡그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썼더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내보고 그래요. 그게 지를 본 거죠.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 반 아이들이 썼던 것을 선생님들이 좀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버지 시를 읽을까요? 아빠. 아빠를 우리 아빠를 그럼 제가 먼저 예, 읽도록 승민 하겠습니다. 씨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빠, 1학년 김의준. 고된 몸을 웅크린 채 술에 취해 자고 있다. 앨범을 보다가 아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봤다. 아빠를 보니 눈물이 나온다. 아,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죠? 그 아빠 앨범에 보니까 젊은 나라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초라한 모습으로 자고 있는 아버지. 아버지를 바로 보면서 자기를 찾습니다. 예, 다음. 아버지 2학년 김어머. 침대에 누워 잠이 들려 한다. 방에 아버지가 들어온다. 옆에 누웠다. 아들아, 자냐? 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의준아, 아빠가 어렵냐? 아니요. 기어 들어가는 내 목소리가 들린다. 아빠는 내 머리를 팔베개 한다. 술 냄새가 난다. 그러면 저는 엄마를 좀 읽어볼까요? 예.
엄마, 1학년 김동원. 엄마랑 같이 버스를 타고 나갔다. 자리가 없다. 자리가 하나 생기자 엄마가 얼른 뛰어가 앉아버린다. 쪽팔린다. 집에 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엄마가 집에서 편히 앉아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예, 계속 이어서 읽어봐 주십시오. 버스 안에서 형 휴가 나와서 큰 집에 인사하러 반송에 갔다. 형과 나는 맨 뒷자리에 앉았다. 형은 피곤한지 내 어깨에 기대어 잔다. 기분이 이상하다. 평소와는 전혀 달랐다. 이 버스가 오래오래 갔으면 잠든 형 얼굴을 보니 마음이 뭉클하다. 예. 나는 그 자세로 1시간 30분을 가만히 있었다. 얘 집이 주례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지가 큰 집에 인사를 반송까지 가려면은 해운대 반송까지? 예, 예. 아,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렇죠. 네네. 거기에 지는 그대로 1시간 30분을 그대로 있었다. 형이 깰까 싶어서. 이런 우애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탁 선생님 동생이 뭐길래 한번 예. 봐주십시오. 동생이 뭐길래 2학년 며칠째 동생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한 통의 문자. 오빠야 내 찾지 마라. 친구 폰으로 번호 없이 보냈다. 다음날 어머니는 학교에 불려가시고 화가 단단히 난 나는 동생을 찾으러 다녔다. 2년 걸리면 죽인다. 결국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정화가 힘든가 보다. 나중에 잘못을 알고 들어오겠지. 재진아 술 한잔 하자. 술을 사러 가시는 아버지. 다음날 저녁 어머니가 누군가를 데려오는데 동생이었다. 한 대 콱 차주고 싶었지만 헬스케 보이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차마 나는 때리지 못하고 물부터 한 잔 주었다. 예. 여기서 가슴이 뭉클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저는 물부터 한 잔 주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물부터 한 잔 주었다. 그 동생에 대한 사랑이 아주 따뜻하게 있죠. 이 동생을 나는 봤어요. 가정방문 가서. 그날도 학교에 안 가고 있어요. 아, 평일인데요? 예, 내가 가정방문 갔던 날이 평일이니까. 그러면서 가정방문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부스스한 머리로 내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온갖 것도 하고 자빠졌네. 지나가면서 내 들리라 혼잣말이겠죠. 지는 네. 자고 있는데 내가 가니까 지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것도 하고 자빠졌네. 혼자서 그래요. 그 아이 마음이 얼마나 황폐한가 하는 생각이 툭 들었거든요.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일어나면서 내가 돈을 2만 원인가 꺼내가지고 얘야 이거 뭐 좀 사 먹어라. 내가 왔는데 아무것도 집에 오면서 못 사가 왔다 이러니까 갑자기 그때서 고맙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뭐 하는 줄 알아요? 뭐예요? 킥복싱 선수예요. 어머나. 그 여자애가 킥복싱을 해요. 오, 그러면서 당차다. 지금 뭐 어디 창원시 대표인가? 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가출해가지고 나가면은 겁날 게 없대. 아. 머슴하고 뭐시고 뭐 전부 다 싸움하면 다 이기니까. 아. 그런 애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밑에 누나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남매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어제 누나가 왔다. 대학 가고 2달 만이다. 항상 같이 살았는데도 어색했다.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대학 가니까 살맛 나나? 그러자 언제나처럼 싸가지 없는 대답. 남이사, 니 할 일이나 잘하지. 그제서야 실감이 났다. 아, 오랜만이구나. 차마 반갑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괜한 시비만 걸었다. 이 남매 얼마나 사랑하고 있어요. 살맛 나나? 남이싸. 그러면서 반갑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시비만 거는 이 남매의 모습. 그런데 다음 시는 좀 깁니다마는
한번 사연이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 3학년 백성민. 3년 전 여름 입대를 앞두고 맨날 술만 퍼먹어댔던 우리 형. 3일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되어 경찰서에 실종 신고하려 했는데 폰 잃어버리고 차비도 없어서 친구 집에서 지냈다는 우리 형. 군대 가기 싫다고 입대 전날까지 술 완전 취해서 입영 시간까지 늦을 뻔했던 우리 형. 훈련 끝나고 자대 배치 받았는데 전방 수색대에 배치 받았다고 죽고 싶다고 했던 우리 형. 선임병한테 하이바로 맞고 워커로 정강이 찍히고 대가리 받고 연병장 20바퀴 돌았다고 죽고 싶다고 했던 우리 형. 하도 맞다가 열받아서 선임병 때려서 영창 가려다가 운 좋게 안 갔던 우리 형. 제대하고 나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술도 끊고 일도 해서 부모님 호강시키겠다던 우리 형. 제대하자마자 폰 사달라고 졸라댔던 우리 형. 폰 사주니까 옷 사달라고 졸라댔던 우리 형. 옷 사주니까 차 사달라고 졸라대다 엄마한테 졸라게 맞은 우리 형. 친구들은 사업도 하고 번듯한 직장도 있는데 집에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형. 아이고. 맨날 술 마시고 들어와서 꿀물 타라, 라면 끓여라, 컴퓨터 켜라, 알바 끝내고 돌아와 곤히 자는 날 깨워 심부름 시키는 개념 없는 우리 형. 군대 갔다 와서 호강시켜 준다는 게 이런 거였냐고 술 안 마시면 잔소리하는 우리 아버지. 그 소리 듣기 싫어 내 교복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 몇 장 들고 나가서 PC방 가는 우리 형. 다음날 버스 타려고 주머니 뒤졌는데 돈 없어 난감했던 나. 이렇게 사고뭉치에다가 개념 없고 철이 덜 들었지만 형 친구들과 술자리에 갔다가 놀라운 말을 들었다. 형이 나를 참 좋아한다고. 자랑스러워한다고. 형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날 무지 아낀다고 형 친구들이 그랬다. 형을 싫어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술이 떡이 된 형을 부축한다고 진땀 뺐다. 형 꿀물도 그날만큼은 내가 스스로 타다 줬다. 이제 나도 형한테 잘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형 또한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술 깨고 나니 여전히 똑같은 우리 형. 하지만 난 그런 우리 형이 싫지만 좋다. 마지막에 싫지만 좋다. 이게 확 와닿는데 선생님. 맞아요. 시가 마음을 이어가는 힘이 있네요. 그렇죠. 이게 약간 랩 같은 느낌. 우리 형, 우리 형, 우리 형. 그래서 예, 네. 되게 읽는 게 리듬이 리듬이 있어요. 느껴졌어요. 그런데 나는 이 시를 쓴 아이가 우리 학교 통이었어요. 이게 부산말인데 통이라는 게 선생님. 짱? 그 짱. 어. 네, 주먹으로 짱이었어요. 아, 그래 이 친구가 이제 시를 드디어 한 편 쓴 거야. 저 형에 대해서. 썼는데 솔직하고 그 우애도 느껴지고 뭐 빈틈없이 잘 썼더라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상을 줬죠. 장원. 그래서 오. 받을만해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는 이때부터 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때 그래 되면은 그러면 그는 상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었더니 이 아이가 이거를 가지고 저거 형한테 보여줬대. 그 저거 형이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오늘. 내 사람 됐게 이랬답니다. 와. 야 시 하나가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래요. 마음을 흔들었네요. 그런 사연이 있어서 내가 이 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야. 시 받고 나서 똑같은 우리 형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아니, 좋겠는데. 시가 자기만 스스로 선 게 아니라 주위에 둘레 사람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네. 그런데요, 그런 공감의 서로 공감하는 마음이 교실에 잔잔히 퍼져나갈 때 아주 감동스러운 장면을 제가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 드린 그 글 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받아서 썼던 적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느끼는 한. 네. 아, 근데 선생님 이거 도대체 학교가 뭐길래 서문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것을 네. 저는 서문으로 썼습니다. 저도 되게 인상 깊게 읽어서. 예. 네네. 한번 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번갈아가면서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봐 네네,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예, 네. 예. 내가 전에 친구들과 뷔페에 간다고 엄마하고 한바탕 싸웠단 말이야. 한 6학년 땐가 중1 땐가 그랬어. 엄마, 빨리 5,000원 도. 3,000원밖에 없다. 그거라도 달라니 안 된다며 1,600원만 갖고 가래. 내가 막 소리 지르며 그걸로 어떻게 가냐고 화를 내며 그냥 문을 콱 닫고 나갔어. 딱 나가는데 엄마가 3,000원을 주며 자, 빨리 가지고 학교 가. 이러대. 나는 또 3,000원을 가지고 우째 가라고 이라며 받아가지고 학교 갔어. 학교 가니 아들이 5,000원 가지고 있제 이라대. 3,000원 뿐이다 하니 친구들이 2,000원을 빌려주며 가자고 해. 학교 마치고 뷔페로 갔지. 아이들과 기분 좋게 먹고 나왔지. 이제 집으로 향하려고 나서는데 앞에 많이 봤던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 우리 엄마네. 난 반가워서 뛰어가서 엄마를 불렀어. 뒤에서 보니까 다리가 아파서 두드리며 가더니 나를 보더니 다시 팽팽해. 우리 엄마는 억수로 작아서 요만하단 말이야. 그리고 몸도 약해서 많이 못 걷거든. 내가 엄마 왜 걸어 다니노? 명장동 그 입구에서 우리 집까지는 억수로 멀단 말이야. 엄마가 알 거 없다 하고 그냥 가. 걷다가 갑자기 3,000원이 생각나대. 엄마는 차비까지 나한테 다 줬던 거야. 거기다 누나한테 물어보니 월급 날짜가 이틀 후였어. 난 그때 방 안에 멍하니 있었어. 50분을 걸어오며 거기다 키도 작고 말랐는데 점심은 먹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 난 엄마한테 큰 죄를 진 것 같았어. 난 그것도 모르고 소리를 질렀으니 엄마는 얼마나 속상했을까? 난 그때부터 돈 달라고 떼쓰지는 않아. 지난 시간에 썼던 감동받은 일을 이야기로 풀겠을 때 이재화가 나와서 한 이야기다. 재화는 이야기하다가 그만 울먹이게 되었다. 민기가 운다 운다 했다가 그만 둔다. 민기도 마음에 눈물이 흘렀던 모양이다. 아이들 모두 잠깐 숨을 죽인다. 감동이 교실에 조용히 흐르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어느 반보다 분위기가 좋은 5반. 아무리 보잘것없는 글이라도 우리끼리 이런 감동을 나누면 그게 좋은 글이지. 그래, 이렇게 하려고 글을 쓰고 이야기를 했지. 김성철이 나왔다. 초등학교 때 우리 집 형편이 되게 어려웠거든. 급식비가 많이 밀렸단 말이야. 그래, 그날도 내가 급식비 내야 한다고 급식비 빨리 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좀 힘없는 말로 다음 주에 갖고 가면 안 되겠나 하고 한숨을 쉬는 거라. 그날이 일요일인데 다음 주면 너무 멀잖아. 내가 안 된다고 소리치고는 놀러 나갔거든. 아버지도 그때 힘없이 나가대. 돈 구해온다고. 나는 친구들하고 막 놀았어. 어두컴컴해서야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한참 있다 들어오대. 아버지가 자 여기 있다 급식비 하고는 주머니에서 꾸게꾸게해진 돈을 다시 곱게 펴서 나한테 주대. 돈을 받으며 아래를 보니 아버지 신발이 다 떨어졌어. 성철이도 그만 울먹해졌다. 아버지는 아까 어디 나가서 돈을 구해왔던고? 아까 놀 때 봤거든. 억수로 험한 일을 하고 있대. 무슨 일? 너머 집 앞 쓰레기 치우는 일. 아이들이 잠깐 말을 잇지 않는다. 그때 맨 앞에 앉은 정호가 말한다. 야 엄마 쓰레기 치우는 일 그거 괜찮다. 어때서? 그래 어때서?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작은 소리로 말하고 있다. 우리는 또 하나가 된다. 장진명은 나와서 몇 마디 못하고 기어이 울고 말았다. 며칠 전에 교복 맞추러 교복사에 갔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갔거든. 아버지하고 그렇게 나가본 적 별로 없었단 말이야. 아버지를 보니까 평소 거의 말이 없는 진명이는 금방 얼굴이 붉어지더니 그의 눈물을 글썽인다. 아버지가 장애인인가?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가? 몇 아이들은 운대이 진명이 운대이 한다. 말이 이어졌다가 다시 끊긴다. 참는다. 아버지 입고 있는 옷이 신발이 너무너무 낡았는 기라. 여기까지 이야기하고는 진명이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다. 내가 앞으로 나가 울고 있는 진명이를 안았다. 한숨이 나온다. 한참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 전에 써둔 글을 내가 대신 읽어주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아버지를 그냥 슬쩍 보았다. 아버지 모습은 초라했다. 나는 좋은 옷에 좋은 신발, 밖에 나간다고 옷을 잘 입고 나갔는데 아버지는 허들허들한 옷에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걸어가고 있었다. 순간 나는 아버지께 미안했다. 그 모습을 보자 내가 공부 안 하고 놀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참 한심스러웠다. 아버지 어머니 생신 때 좋은 신발 하나 사드리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생각뿐 실현되지 않았다. 여태껏 시시했던 내 수업이 갑자기 환해지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있었구나. 그래, 가난이 아니면 누가 이런 감동을 주었겠는가. 마음도 아프고 몸도 고달프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런 따뜻한 훈기를 느끼기도 하지. 부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느끼는. 예. 아, 다시 읽어도 선생님, 그 감동이. 예. 나는 이 글 읽으면은 그 아이들도 다 떠오르고 눈물이 그때 그대로 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러죠. 자기를 보게 되죠. 그게. 나는 중학교에 있을 때, 대항중학교에 있을 때 사회를 먼저 보게 했거든요. 이 세상을. 그때는 아주 독재 시절, 지금도 뭐 똑같은, 지금은 독재 시절이 아니고 미친 시절이지만 그 독재 때 그것을 보게 했는데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절실함이 없어요. 근데 식구들을 보게 했을 때 절실함이 한 거를 느끼면서 사회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사회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웃 사람들을 이제는 한번 봐라.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찬찬히 살피고 오너라. 그래서 이웃을 살피게 합니다. 우리 학교는 서면이라서 번화가 옆에 있어요. 그리고 시장통이 아주 길게 이어져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대시대에서 밖에 나가면은 집으로 가는 길에 갖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온갖 유혹도 있고. 그렇죠. 함정이 많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썼던 시를 보면은 정말 공부만 하는 아이들 아니면은 학교에서 바깥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자율학습, 보충수업 이것을 하는 인문계 아이들은 도저히 이거는 흉내낼 수 없는 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를 아까 우리 읽었던 언제 지난번 시간에 읽었던가요? 떡볶이를 먹으며 하는 시 있었죠. 네, 네. 그것도 서면시장통에서 본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아주 재미난 시가 한 편 있어서 이것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비 맞는 옥수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찮지 않아요? 네. 비 맞는 옥수수라니. 비 맞는 옥수수. 옥수수 밭에서 비를 저도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는 도시인데 그죠? 예. 서면은 도시인데 이 비 맞는 옥수수가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 맞는 옥수수. 집에 가는 길. 서면 근처에 마을버스를 타러 간다. 정류장 옆에서 아저씨가 옥수수를 판다. 작은 리어카에 널빤지 하나 얹고 옥수수 몇 개 올려놓고 판다. 아저씨가 더러워 보인다. 옷도 안 빤 것 같고 씻지도 않았는지 살들이 시커멓다. 누가 사갈까? 집에 갈 때면 항상 본다.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은 비가 온다. 장마다. 집에 가는 길. 오늘은 옥수수 못 팔겠지. 그러나 오늘도 옥수수를 판다. 그 자리 그대로
뒤에 있는 나무에 부서진 우산 걸치고 옥수수 비 다 맞게 한다. 누가 사갈까? 아저씨가 담배를 태운다. 옥수수 파는 아저씨의 모습을 그냥 찬찬히 본 그대로 썼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썼죠. 서면 근처 마을버스 타는 곳. 그쵸. 정확하죠. 그리고 살들이 시커먼 아저씨, 우산을 걸치고 있는데 비 다 맞게 하는 아저씨, 그리고 아저씨는 할 일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아저씨. 마치 제가 거기 가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아주 감상을 잘하신 겁니다. 이 아이가 감동이네요. 보고 있는 네. 그림이고. 근데 이 아이 씨가 비 맞는 옥수수 2가 있었어요. 아, 이 편이 근데 있었어요? 그 일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음.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친구가 며칠 있다가 이 시를 내고 난 뒤에 며칠 있다가 그냥 휴지 조각 같은데 뭐 시험지 종이 하나 쭉 찢어가지고 네. 옥수수 비 맞는 옥수수 2를 썼어요. 아, 선생님 이거 써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네, 그냥. 제가 이제 어. 써가 왔어요. 어머. 보니까 내보고 그래요. 선생님, 왜? 2탄이 있습니다. 뭐 어찌됐는데 뭔데? 이러니까 그 아저씨한테 여자가 생겼어요. 과일 파는 아줌마. 예, 예, 예. 오. 과일 하나 오, 맞다. 그, 여기, 내가 시를 소개한 적이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네, 이령 씨는. 아, 같이 행상하는. 아니, 그 아저씨가 그렇게 팔고 있는데 하루는 보니까 트럭이 오더래요. 아, 저 트럭하고 싸우겠다 생각했대요. 옆에서 가만히 있었대. 그런데 이 아저씨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트럭에 있는 과일들을 내려서 이렇게 차려주더래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놔두소 뭐 이래 하는데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턱 차려주고 있더래. 그리고 뭐 같이 따로 이렇게 팔고 있는데 며칠 지나니까 그 트럭을 타고 함께 가더래요. 그러면서 와 아저씨는 건졌어요. 아니, 그게 혹시 품목이 같지 않아서 그게 가능한 일 아니었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런 그래도 이야기가 그 있습니다. 이후에도 아이가 그걸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면은 어. 그 관심 없는 것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에 그래서 늘 민감하게 관심을 반응. 가지고 민감하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일에 동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런 힘이 이런 데서 생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박스 할머니라는 시가 있는데요. 선생님 누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박스 할머니 2학년 김주철. 작년 추운 겨울날 나와 친구들은 군고구마 아르바이트를 했다. 역시 돈을 벌기 위해서다. 정각 10시 항상 찾아오시는 허리가 굽은 꼬부랑 할머니. 허리는 너무 굽어서 곱추 같고 장갑은 빵꾸투성이에다 고무신을 신고 오시는 박스 할머니. 맨날 10시에 찾아와선 야야 너그 박스 남은 거 없나? 우리는 고구마를 팔고 남은 박스를 할머니에게 드린다. 흐뭇한 할머니의 표정. 그러나 우리는 가슴이 아프다. 그냥 답답하고 아프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찾아오시는 할머니. 할머니께서는 기쁠지 몰라도 우린 가슴을 조아리며 박스를 드린다. 어느 날 박스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시간은 9시 40분. 우린 할머니를 위해 박스를 찾아 나섰다. 박스는 차곡히 쌓이기 시작했다. 손이 꽁꽁 얼어버릴 것 같았다. 정각 10시. 할머니께선 웃는 얼굴로 왔다가 우리를 보곤 울어버리셨다. 땀을 흘리며 박스를 쌓고 있는 우리를 보고. 예. 이 시는 뭐 잘 썼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냥 뭐 있는 이야기를 쭉 썼는데 왜 그 고구마 구워서 팔고 하는 일을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가끔 보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보면 전부 다 그 학교의 주먹잡이들이 합니다. 이게를 부산은 그래요. 그
속초 촌에는 안 그래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하기야 시골에서 무슨 그렇죠. 겨울이 오기 시작하면 좀 이렇게 주먹개나 쓰는 친구들이 3, 4, 5 모여서 통을 빌리거나 사서 그렇게 사업을 시작해요. 그러게요. 네. 근데 그게 또 주먹들이 하는 이유가 그 왜 워낙 알력이 심해서 그런 걸로 알고 그런 있는데. 것 아, 같아요. 길 장사하는데 예. 자릿세 뭐 이런 거 맞아요. 예.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자기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 힘이 있으면은 하는 그 거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제가 싹싹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어른 돼서 그런 친구들한테 고구마를 사면 예.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고 굉장히 싹싹하고 밝고 그래서 더 사주게 되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어째야 산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싹싹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걸 배우면서 그런 걸 하면서 사람 사귀는 법도 배우고 자기들의 그 사회성도 이렇게 늘려나가고 이 박스를 이렇게 구해주는 아이 처음에 이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왜 그 마음 놓고 나와서 이야기하라 할 때 네. 이 글을 쓴 아이가 빵 훔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빵을 뭐 어떻게 훔치는 걸 어떻게 훔치나 뭐 몇 개 들고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빵 배달 차가 오면은 그 배달하는 사람이 박스를 이렇게 지고 빵을 이래 마트 같은 데로 이래 갖고 가면은 지도 박스를 탁 친대요. 지고 집으로 가버린대요. 지고 어, 그 지- 박스째로 직원 박스 채로. 야. 나르는 것처럼 가장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사람들이 아무도 안 잡는데 세상에. 그런 거를 그래가 막 빵을 갖고 와서 애들한테 나눠주고 해요 또. 아유. 로빈 후드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 아이 새끼야 네가 장발장이냐 장발장도 이래 지묵을 금했지 이래는 안 했다 막 하면서 이런 짓 좀 하지 말라고 한번 꾸중을 대단히 되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해도 어째 니는 하나도 반성의 기미가 없냐 처음으로 내가 반성 안 한다고 도둑질은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친구가 내한테 한테 삐껴가지고 말을 안 해요. 내보다 더 한 것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가더니 나한테만. 내한테 왜 그러냐. 그래서 너는 남을 너의 속을 버리면서 술 먹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그 일하는 아저씨 그건 니하고 사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힘들게 사는 아저씨.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있냐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시를 쓰면서 이거는 꾸중 안 들을 거지요. 이러면서 탁 냈어. 그게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 달인가 이때 시를 썼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빵장사 이야기를 하다가 삐껴가지고 있다가 이 시를 내고 내가 지를 한번 안아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안을 수도 없는 애지. 키는 190이고 뭐 그냥 큰 놈이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되게 좋았었나 봐요.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는 모습들이 있네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면서 뭐 시를 가장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은 그러나 잘 쓴 시는 잘 쓴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잘 쓴 시가 한 편 있는데 이건 꼭 자랑을 하고 싶어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선장수 아주머니라는 시인데 생선장수 아주머니 2학년 김명수 집으로 가는 길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져 간다. 늘 다니던 시장터 옆 작은 골목 변함없이 골목 덜머리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 생선장수 아주머니. 늦은 저녁인지 파리가 날아다니는 생선 대가리 옆에는 양푼이에 한가득 비빈 밥이 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 보이는 파마머리에 키가 조그마한 아주머니가 주름투성이 투박한 손에 낡은 칼을 들고 생선 대가리를 쳐댄다. 한참을 바삐 손질한 생선 2마리 봉투에 싸 손님에게 건네주고는 돈 받아 생선 비늘과 내장이 말라붙은 앞치마 주머니에 구겨 넣는다. 그리고는 다시 양푼을 손에 들고 파리를 쳐내며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한다.
골목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무심히 바라보며. 야, 나는 이 시에서요. 생선 비늘과 내장이 말라붙은 앞치마 주머니를 보았던 그 아이의 눈. 그리고 파리가 날아다니는 생선 대가리 옆에 비빔밥이 있는 그 모습을 보는 볼 줄 아는 그런 이 아이의 눈. 이거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저 탁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글쓰기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예. 항상 이제 애들 글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아이가 그 현장에 있는지 없는지를 굉장히 높은 가치로 치거든요. 예. 그래서 탁쌤이 어떻게 보셨어요, 이 시? 그 아이가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일에 존엄성을 보여주는 그렇죠. 시죠,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이나 그냥 관념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거를요, 아파트촌에 사는 아이들이나 또는 뭐 도시의 아이들이라도, 막, 교육이 안 된 아이들이라고 합시다. 나는 사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사람을 무조건 불쌍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생각해.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쌍한 것은 밑으로. 자기는 괜찮은데 네. 이 사람은 이렇게 불쌍하구나. 그리고 불쌍하게 보는 마음은 그 사람을 진짜 내려다보는 거죠. 이런 게 아니고 그 양푼이의 비빔밥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건강해. 인정하고 이런 긍정하는 게,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려면 자기도 똑같이 낮아져야 되는 그 위치로 가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저절로 그래야 돼야 되겠죠. 마음이 저절로 그래야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호사스럽게 큰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멀리서 보이죠. 아, 불쌍한 생선장수 아주머니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 경남 공고 아이들 시 말고 아, 고등학교니까. 예. 중학교 아이들 시. 그래. 대양중학교에 여울에서 바다로에 나왔던 그 대양중학교 아이들 시도 제가 참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예. 그 시를 몇 편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네. 저는 중학교 아이들 시 중에 아주 관념적인 시가 참 많아서 나는 그때 그 시가 잘 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랑도 많이 했는데, 그 시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가장 절실한 자기 마음을 썼던 시가 한 편 있어서 그것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제목이 석 달 남은 입시입니다. 3학년이죠. 대양중학교 3학년 최철호라는 아이가 쓴 시입니다. 석 달 남은 입시. 이제 눈앞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입시가 코 아니라 눈까지 왔다. 이젠 큰일 났구나. 공부는 안 했는데 고등학교는 좋은 데 가고 싶고 어쩌고 싶으다. 부모님께서 자꾸 좋은 데 가라 하고 성적은 안 되고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아버지께서는 공부 못하면 너 앞일이 걱정이다 하시면서 한숨만 하시고 엄마는 공부 좀 열심히 해라 하시며 한결같은 마음. 입시가 발등에 떨어졌는데 웃자고 싶으다. 아이고. 아이고, 진짜 웃자고 싶다. 나는 시가요. 네.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만 할 수 있다면은 아, 네. 어쩌고 싶다면서 위로를 받겠죠. 맞아요. 근데 참 석 달 남은 입시, 이건 석 달 많이 남았는데 이 친구는 걱정을 하네. 이거 옛날에 선생님 그 입시가 되게 치열할 때 이야기 아닌가요? 그랬죠. 네. 이 80년대 초에 쓴 시인데. 이게 좀 있으면 왜 11월 달에 수능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수능 겹치- 아이들한테 진짜 마음에 와닿을 것 짜고 싶어요. 같아요. 저 이 기분 충분히 알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너무나 잘 알죠. 네. 나는 그래서 절실함을 이야기할 때 이 시를 주로 내 보입니다. 아, 이만큼 절실한 시가 있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거는 좀 재미삼아 읽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중학생들이 쓴 어려운 시가 많거든요. 중학교 되면 어렵게 쓰고 싶어요. 아니 어려운 말을 쓸 줄 아나요, 애들이? 아, 그러게요. 그것도요. 아니 나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은데 멋을 부리고 싶거든요. 나도 마음대로 이제 쓰고 싶다. 다 컸다 뭐 이런 그렇지. 느낌에. 나도 시인들 흉내를 내고 싶다 해서 막 쓰는데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예, 읽는 사람도 모르고 하는 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 시를 보면은 나는 이 친구한테 어른이 되어서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습니다. 삶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한 부분만 볼게요. 강렬한 햇살에 감광되어 그 후각의 미를 은유하고 삶의 촉은 삶의 절망. 강렬한 햇살에 감광되어 이 뜻도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완전히 이해가 되는데요. 네. 오,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시와 싸우기 위해서 제가 그때 아이들한테 시를 많이 읽어준 게 이호덕 선생님이 가르친 아이들 시 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 일하는 아이들이라는 시집은 사실 어떤 사회학 도서보다도 우리 시대를 바르게 잡는데 큰 힘을 한 그런 시집이 있거든요. 이 초등학교 아이들 이야기. 예, 네. 초등학교 인데도? 아이들 시입니다. 오. 근데 이 시가 뭐 그때 이른바 운동한다는 사람들 전부 다 이 시집을 다 읽었을 거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 시집이 처음 나와서 읽었던 선생님들 모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상석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 이것을 읽고 우리 아이들 시를 쓰게 했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 시를 써줍니다. 칠판에. 아 직접 예, 중학생들한테 애들이 이렇게 썼다. 아, 그러면은 애들이 자기 수준에서 그 정신으로 쓰게 돼요. 아, 중학생의 눈으로 쓰는 방법은 초등학생들이 그 대상을 보는 마음으로 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애는 아주 그냥 웅변조의 시를 한 편 써냈습니다. 탁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일하는 아이들을 읽고 맨날 나는 천진난만한 티 없는 소년이라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런 나의 환상을 깨끗이 깨어버렸다.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울긋불긋 치장한 글을 썼는가를 너무나 확실히 가르쳐 주었다. 글이란 자신이 겪어보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진리가 이 책 속에 숨어 있었다. 학교의 글짓기 선수들이여 이 책을 보고 반성해보자. 여. 그렇게 이 정섭이라는 애는 안타까웠겠죠. 이 시집을 읽고, 야, 정말 우리 좀 반성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친구가 썼던 좋은 시들이 참 많아요. 예. 아, 저 오늘 또 이상석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들었는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저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상석 선생님이 이제 퇴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졸업생들이랑 같이 글쓰기 모임, 또 어른 글쓰기 모임, 또 그리고 선생님에게 영향을 주셨던 선생님의 선생님들, 그리고 네. 친구들 이야기도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저. 다음에 또 와주시는 거죠? 다음에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하는 거 보고 내가 우리 저기 계속 불러봅시다. 네. 선생님 이야기거리가 없을 때까지 아주 쪽쪽 빨아서 빈털터리를 만들어보자. 저희 빨대 어디 꽂아야겠다. 몇 번 척추에다 빨대를 좀 꽂을까요? 지금? 아, 근데 나는 탁동철 선생님 반 아이들 이야기 그거 듣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입니다. 아, 예.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래서 언제 또 오죠? 언제 뭐 저희가 또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네. 또 저희가 모여서 작당을 하면 언제든지 응해 주실 거라고 믿고. 네, 저 증인이 있습니다 여기.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야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마당은요, 아이들의 시나 글, 그리고 노래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노래는요, 뭐 어때요? 라는 임길택 선생님 시에 백창호가 노래를 붙인 노래입니다.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뚝뚝 방가지 똥풀이에서도 팥뚝 질경이 위에서도 우리는 아무데나 오줌을 막 누워요. 흉보는 이 아무도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따금 까마귀란 놈이 우리 자지를 보려 하면 눈을 기며 얼른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뭐 어때요? 그까짓 거 뭐 어때요? 온뚝 방가지 똥풀이에서도 팥뚝 질경이 위에서도 우리는 아무데나 오줌을 막 누워요. 흉보는 이 아무도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따금 까마귀란 놈이 우리 자지를 보려 하면 눈을 기며 얼른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뭐 어때요? 그까짓 거 뭐 어때요? 자, 선생님들 오늘 어떠셨나요? 2교시 어떠셨나요? 저는 시로 대신할게요. 뭐죠? 일하는 아이들 시를 읽고 바꿔서 음. 맨날 나는 팟캐스트는 재미없다고 자부해왔다. 지루하다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이 팟캐스트는 그런 나의 환상을 깨끗이 깨워버렸다. 너무 즐거웠어요. 그 팟캐스트 이름이 뭐라고요? 학교종이 땡땡땡. 저는 그 선생님 말이 좋았다고 말하고 싶지만 또 그러면은 다음에 주저하게 될까봐 네. 좀 아쉬웠다 라는 말도 못 하겠어요. 네. 또 억지로 그런 말을 해보는데 하여튼간 선생님 말을 듣고 무엇인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낮은 자리를 보고 있는 한 아이 또 그런 아이 말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주는 교사의 귀 그러면은 그 아이가 삶을 비껴가지 않고 마주보는 힘이 생기는구나. 멋진 말은 다 하셔가지고. 부족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과 사실 글을 쓰고 특히 시를 쓰고 싶어 하는 생각을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현장에 많으세요. 근데 그쵸. 시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렇게 몰라서 그런데 선생님이 하셨던 단계를 이렇게 받는다면 처음에 어떤 이야기도 인정해주는 선생님의 넓은 개방된 자세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부터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충분히 생기면 이제 이웃으로 동심원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방법이라면 충분히 사회 문제도 민감하게 인식하고 정말 시 하나로 자기 자신이 서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른으로 자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그러면 2교시 수업도 잘 받았죠? 네. 너무 즐겁게 잘 받았습니다. 탁쌤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좀 말이 늦어가지고 제가 좀 반응이 늦잖아요. 네, 네. 시를 읽고 할 말이 있어 입을 쪼물쪼물하면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음. 에이 그냥 고개나 열심히 끄덕거리자. 아, 한번 두세 번 정도 말씀하시다가 이상석 선생님의 말에 제가 이제 먹혀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이렇게 머리에 방울을 이렇게 달아드려서 이렇게 끄덕이는 게 느껴질 수 있게. 아, 그래, 그러면 방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은 건 아닙니다. 저 2교시가 끝났습니다. 2교시 끝나면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중간 놀이 시간이죠. 아, 맞다. 오늘은 쪼꼬우유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네.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저희 2교시 수업도 너무 잘 받았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3교시에 다시 만나요.